전자입니다. 59,500원에 지금 공방이 형성되고 있어요. 대단한 거는 뭐 역시나 검색기죠. 검색기에서 지금 삼성전자가 떴다라는 거예요. 오늘 검색기 이제 뜬 종목군 중에서 하나그룹주들은 고점 대비해서 밀려 있기 때문에 이탈 매도 신호가 다 잡혀 있고, 현재 V1000 기준에서는 HD, 현대미포 오전 개장 초부터 계속 떴는데 그 자리에서 계속 맴돌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매수 사인까지 내지는 않습니다. 지금 기준에 거래 대금이 원체 좀 우리 기준에서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시총 대비해서는. 일단 펩트론의 가벼움이 있는데 역시나 거래가 없다가 터진 거기 때문에요. 거래 터져서 검색기에 떴다라고 하는 지점이 이미 주가는 떠 있는 상태예요. 여기서 이제 뭐 오버슈팅 나와서 예를 들면 뭐 상한가를 간다 이런 흐름이 기대가 된다라면 들어갈 텐데, 굳이 지금 뭐 낙폭 과대 종목군들이 충분히 있는 만큼 여기에서 접근 범위를 설정하지는 않을 겁니다. 뭐 카카오도 마찬가지예요. 네이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네이버에 매수세를 냈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삼성전자예요. 진입 신호 이후에 탈퇴 재진입 이렇게 나오다가 지금은 이제 다시금 고점을 계속 넘기는 흐름으로 연출이 되고 있는데, 59,500원 기준의 매수사인을 한 번 더 냅니다. 우린 주력주로서 30% 비중을 4월 포트폴리오에 채워놓은 상태이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이제 30%의 비중의 반도체, 뭐 물론 하이닉스도 25%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제 삼성전자의 비중을 늘린 이유는 하이닉스도 당연히 신고가가 나올 수 있는 위치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기준도 뭐 이번 달 기준에 7만 원 돌파까지도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7만 원 그러면 뭐 의학하실 텐데, 지난해 7월 달에 88,800원에 사상 최대치 고점 수준의 주가 형성이 됐었죠. 사상 최대치 고점이라는 거는 9만 원 위쪽인데, 9만 원 넘긴 거는 거래일수로 4거래일 뿐이 없어요. 9만 원 넘긴 거는. 그리고 하루가 이제 그 9만 원에 부딪히는 날이 하루 있었고, 지금 기준에 이제 우린 단계별로 오늘 이제 매수 사인을 3번을 낸 거예요. 58,500원, 59,000원, 59,500원. 지금까지 계속 매수 사인을 뭐 잡아오고 있던 쪽의 기준이 되죠. 오늘 방송 원고가 맨 앞자락에는 일단 방산주 다 넣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뭐 현대로템 이렇게 넣을 거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 삼성전자를 넣을 겁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뭐 삼성전자를 메인으로 맨 앞자리로 넣을 수도 있어요. 그 뭐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검색기 하나 가지고 계시면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검색기죠. 여러분들보다도 솔직히 제가 제일 편해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 종목을 드려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럼 예전으로 기준을 잡는다면은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오늘 양봉을 형성한다든가, 그 양봉을 형성하는 과정 속에서 분봉에서는 굉장히 많은 봉들이 분봉에서 움직이고 있었겠죠. 그렇게 돼서 이렇게 우상형으로 진행이 되면서의 매수 신호, 그리고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분봉에서도 우상향으로 돼 있고, 그러니까 검색기에도 이렇게 매수 신호가 뜨고 진입 이후에 수익률이 형성이 되는 거고, 그것이 이제 거래 대금이 형성되고 진행되는 거냐라고 했을 때, 뭐 시가총액 1위라고 해서 무조건 거래 대금이 1위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오늘 기준에 6천억입니다. 거래 대금이 이미. 그리고 거래량이 1,000만 주면은 우리 계산 방식대로 한다면은 최소 2천만 주에서 3천만 주 사이까지, 3천만 주까지 나와주면 제일 좋죠. 그 흐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위치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오늘 변동률이 최대한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있고, 만약에 확장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눌린다 할지라도 편입을 해야만 되는 그런 위치로 설정을 합니다. 무조건적인 저평가 상태입니다에 대한 논리는 뭐 와닿지가 않죠. 와닿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삼성전자를 가지고 오면서 실패도 많이 됐어요. 뭐 사실상 뭐 삼성전자 기준에 5만 원 이탈된 적이 이번에 한번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5만 원 이탈되고 나서의 흐름에 삼성전자가
제 차 5만 원을 이탈했느냐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5만 원의 하방 경직성을 잡고 있는 거고 요거 이제 그 오늘 날짜로 좀 수정을 해놓고 있는 건데 요게 어느 정도 한번 정리되면 드릴 테니까 원고 작업하시는 분은 이 문자 사인도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바꿔주시는 게 아니라 최근 거 문자 사인 좀 같이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위에서도 사실 잡아왔었고 아래에서도 이제 잡아온 그런 기준이 되는데 시가총액 뭐 당연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 그리고 거래되는 기준에서도 뭐 상위 종목 뭐 이런 식으로 기준이 잡혀요. 그런데 더더욱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 어제 종가 기준하고 어제 방송 화면하고 다 넣어드리고 그 다음에 또 들여다 볼게요. 우리는 포트폴리오에 뭐 당연히 삼성 전자 기준을 얘가 지금 이게 안 바뀌어 있는 기준이군요. 삼성전자 기본 틀 좀 바꿔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 그렇게 해서 PPT 기본 틀. 그래서 뭐 하이닉스 쪽에 이쪽을 뭐 삼성전자로 제가 일단 바꿔서 쓰긴 할 텐데 이걸 바꿔 쓸게요. 그렇게 하고 이제 남겨진 나중에 바꿔서요. 기본 틀 제가 이거 정리를 해줄 테니까 삼성전자도 그렇게 해서 어제까지만 해도 이제 공포감이 굉장히 많이 앞서신 그런 상태인데 삼성전자 자료는 뭐 2020년부터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전 거 당연히 있고요. 2000년 전후 자료부터 다 가지고 있어요. 다 이렇게 이제 뭐 파워포인트에 보관하고 있고 그래서 11시 뭐 30분으로 기준 잡을까요? 그렇게 해서 하이닉스 자료를 빼고 여기에다가 삼성전자를 넣을게요. 그렇게 해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같은 맥락 반도체로서의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미국장이 지금 아무래도 이제 그 IT 쪽의 조종의 흐름이 좀 크게 확장돼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시장을 견인해온 게 IT 쪽의 기준이었고 그리고 지금도 시장을 미국장이나 글로벌 시장을 들어올릴 수 있는 거는 IT 쪽밖에 없습니다. 고금리 시대에 자금이 움직인다 그렇게 해서 들어간다 그 자금이 유입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성장주 쪽에 고금리에 맞는 고수익을 노릴 수 있는 쪽에 자금이 들어가겠죠. 고금리에 조달금리가 있는데 조달금리보다 낮은 안전자산으로 들어간다.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논리에서 일단은 뭐 가장 기본적으로 놓고 해석을 해서 놓고 보시는 게 우선순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어찌됐든 우리는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에 있어서 3월달 포트폴리오는 어제 종가 기준으로 이렇게 끝났어요. 시장 대비해서의 흐름이. 그리고 4월 첫 포트폴리오도 3월 거하고 4월 거 같이 좀 올려주실래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4월 포트폴리오의 기준에 이렇게. 그리고 어제 저기도 주셔도 상관없어요. 어제 3월 말 이제 최종 변동률의 기준. 그래서 일단 방송 화면이 있기 전에는 이걸로 좀 올려드리게 되면은 어제 기준에서는 수익률 부분이 이렇게 0.66 시장이 마이너스 2%일 때 2월 말 종가 대비 여전히 시장은 1% 수준의 하락인가요? 지금 1.8까지 들어올려서 삼성전자의 2%대 급등 또 하이닉스의 반등 탄력 뭐 네이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면서 시장 지수가 1.8이니까 유가증권 시장의 2월 말 종가 대비해서 낙폭도 2481포인트가 어제 종가였고 2532포인트가 기준 2월 말 기준인데 2526이니까 지금 6포인트 밀려 있네요. 거의 뭐 약보합. 그리고 아마도 3월 포트폴리오도 상승률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중이 높은 쪽의 급등이니까 굉장히 확장돼 있을 거고 삼성전자가
뭐 거의 한 10% 되겠네요. 그죠? 거의 10% 가까이. 8%, 9% 이상 10% 가까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4월 포트폴리오도 이렇게 설정을 해드렸는데 오늘 장중 기준의 4월 포트폴리오 수익률도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대체거래 시장이 있다 보니까 어제 종가 기준으로 넣어놨는데 이제 0.18% 수익인 것처럼 이제 다소의 소폭의 착시 현상이 형성돼 있어요. 삼성전자 기준의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방금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일단은 글로벌 증시의 전체적인 흐름 동향부터 놓고 이야기를 해야 그것이 이야기가 될 겁니다. 이런 기준이 되겠죠. 이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삼성전자의 비중을 가장 높게 형성해서 가져가는 이유, 그 이유는 삼성전자 쪽의 비중 자체도 25%에서 30%로 다시 이제 확장한 이유는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저평가된 종목으로 인식을 잡으시더라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데다가 추가적으로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가장 최근의 흐름에서 기술적으로 굉장히 우호적인 위치를 점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시가총액 1위, 2위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 5위 현대차 이런 종목은요 메이저의 수급 없이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아무리 뭐 윤정두가 좋네 나쁘네 얘기를 해봐야 메이저가 인정을 안 하는데 아니 저평가인 건 알죠. 어떤 종목이든 저평가 아닌 종목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국전력은 저평가 아니에요? 독점력을 가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움직이잖아요. 메이저의 수급이 들어와야 수급 논리에 의해서 주가는 변동성의 확장이 연출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삼성전자도 그런 그 여러 내용들을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삼성전자의 뭐 조정의 이유라든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뭐 이재용 회장이 잘못했다는 등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뭐 반도체 업황이 안 좋다는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그런 흐름이 아닌 우리나라의 이제 그 정책적인 불확실성, 그러니까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전체 정책적인 불확실성을 이끌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 된 건데 그런 기준에서 그 불확실성의 단기 자금이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갈 때 그 단기 자금이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특히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가 확장이 됐다는 거죠. 처음에는 하이닉스에 대한 매도가 3% 그렇게 되면서 하이닉스 주가가 진짜 말 같지도 않게 40%까지 단기간에 7월 고점 찍고 9월 중순까지 두 달 만에 40%가 깨집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시가총액 2위여도 깨질 수 있어요. 시가총액 1위여도 깨질 수 있고. 근데 그게 아니라 실적이 적자 6조 7조에서 실적이 적자 6조 7조 뭐 이 정도 수준에서 영업이익이 8조 예상했던 게 24조까지 올랐는데 근데 주가가 깨진다 오히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잖아요. 그게 이제 피크아웃 정점의 실적이면 모를까. 어쨌든 국내 증시만 6개월 빠졌어요. 반도체 업황이나 IT에 문제가 있다면 이때 당시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조정에 의해서 특히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자동차죠. 현대차, 기아의 조정에 의해서 우리나라만 빠진 거예요. 그들이 뭐 트럼프 정부의 어쩌고 그 다 말도 안 되는 내용. 일본 멀쩡했고 미국은 오히려 올랐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일부 지금 조정이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이럴 줄 몰라서 그거는 말이 안 되죠. 뭐 그럼 앞으로 시장 속단 편으로 개박살 난다는 얘기 아니에요. 다 팔고 쉬어야지. 트럼프 또라이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주식은 매매. 그렇게 시키는 애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도 가스라이팅을 당하니까 그렇게 어디 가서도 아이 나쁜 트럼프. 뭐가 나쁘냐 이거지. 그리고 그 나쁜 트럼프라고 얘기하는 누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듣고 따라하는 거 아니에요. 그 나쁜 트럼프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방송에 이제 나오는 분이라고 쳤을 때 정상적인 메이저에 나오는 분들이 아니죠. 케이블 경제 TV 말 그대로 케이블이잖아. 검증 안 되는 애들 야간에 나오는 윤정두 같은
그럼 말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유독 이제 우리나라만 밀려 내려왔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자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해석을 해보고, 그게 이제 삼성전자는 특히 중요하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돌려주던 과정에서 전거래일 기준에 아쉽게도 3월 기준에 윗꼬리에 달린 부분은 바닥권이니까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전체 시장의 미국 쪽의 조정과 엔화 강세로 전환시킨 일본 쪽의 조정, 거기에 연동된 건데, 다행히 유럽 쪽은 멀쩡해요. 그리고 이들도 지금 문제가 될 만큼 상황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지표의 둔화 우려감인 거지 지표가 둔화된 건 없어요. 어찌됐든 그 글로벌 시장의 위치가 어제 포트폴리오 설정해 드리면서 시황할 때 다 보여드렸어요. 프랑스 까크도 보여드리고 다 보여드렸습니다. 그 영상 참조하시고, 지금은 이제 삼성전자 위주로 빠르게만 진행을 해드리면은 일단 글로벌 시장의 흐름은 추세 반전, 하락 반전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나라에 이격이 발생돼 있는 부분은 6개월, 지난 6개월 동안에 이격이 발생돼 있는 부분은 과도하게 단기 자금에 있어서 삼성전자 쪽의 매도 비중이 높았다. 전체 시장에서 뭐 고르게 답한 게 아니라 삼성전자 위주로 팔았고, 하이닉스 매도 부분은 지금 다시 들어왔고, 그래서 하이닉스가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넘기는 것도 전혀 이상치 않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88,800원을 단순간에 넘기는 것도 전혀 이상치 않은 위치다. 실적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글로벌 시장하고 비교를 해서 놓고 보시더라도 2022년 3분기, 그때 이제 2022년 9월 말 10월 초가 시장의 바닥이 형성되던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때 기준에 시장 바닥을 찍을 때 애플이 시가총액이 2조 달러, 그 다음에 사우디 아람코가 2조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간헐적으로 이제 사우디 아람코가 시가총액 글로벌 시장 1위까지도 올라오기도 했었어요. 그럼 사우디 아람코가 좀 밀리긴 했지만, 10% 정도 밀리긴 했지만 얘가 문제 있다 그렇게 해석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제 이들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온 거죠. MS, 엔비디아, 애플이 3조 달러를 넘긴 거고, MS하고 애플하고도 이제 뭐 시가총액 1위 자리를 엎치락뒤치락 하긴 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애플이 시가총액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는 거고요. 아마존과 알파벳은 2조 달러 택도 없었죠. 근데 2조 달러까지 넘겼었던 거예요, 알파벳도. 그리고 순위는 알파벳이 글로벌 3위에서 5위까지 밀린 겁니다. 글로벌 시장 3위였어요. 언제까지 3위였죠? 23년도에도 연말까지 3위였고, 그 다음에도 3위였고. 근데 이제 엔비디아가 10위 안에도 없다가 9배 실적이 9배 이상 증가했어요. 1조 달러 넘긴 이후부터 실적이 또 9배. 그러니까 10센트 수준에서 지금 90센트까지 주당 순이익이. 저평가는 아닙니다. 근데 실적은 어찌됐건 상상을 초월하게 증가했고, 그 실적 증가 대비해서 뭐 주가가 9배 올라온 건 아니에요. 응? 그 실적 기준 대비해서 10센트 나오던 23년 5월 기준 대비해서. 그리고 아마존이 최근에 지난해 4분기인가요? 그 정도의 기준에서 알파벳의 시가총액을 넘긴 거죠. 그렇게 해서 순위가 형성돼 있는데, 결론은 이제 중요한 거는 시가총액 글로벌 시장에서 10위 안에 들어오는 종목 중에 BIT 성장주, 비성장주는 사우디 아람코하고요, 버크셔 해서웨이 두 개뿐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성장주예요. 전부 AI의 이슈를 갖고 있는. 그죠? TSMC는 삼성전자와 시가총액이 비슷했습니다. 언제까지? 22년 4분기까지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비슷했어요. 23년 1분기까지도. 그렇게 해서 글로벌 시장 25위 정도 있었는데 얘가 8위까지도 올라왔었죠. 지금은 많이 좀 쪼그라든 거예요. 고점 대비해서 이제 미국장의 조정이 좀 일부 있었기 때문에. 근데 결론은 금리가 지금 고금리잖아요. 4%대 고금리. 이 고금리가 완전히 무너져서 금리 인하하면 좋을 것 같다. 아니에요. 금리 인하라는 자체가 올릴 때는 원래는 단계별로 올리는데, 이번에는 금리 인하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가파르게 올린 거고, 인하할 때는 단계별로 내리지 않고 급격하게 내립니다. 왜냐하면 경기를 부양해야 될 정도의 신호, 뭐 예를 들면 말도 안 되는 이제 뭐 9.11 테러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코로나19 같은 경우, 또 금융 시스템이 붕괴가 되는
롱텀 캐피털 매니지먼트 사태, 그거는 이제 다행히 선진 시장으로 번지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리먼 브러스 사태, 이럴 때는 금리를 처음에 이제 만지작거리다가 그게 완전히 골마 터질 때에는 급격히 인하를 하죠. 급격히 인하하는 과정 속에 시장은 속된 표로 개박살 나는 겁니다. 금리를 그렇게 급격히 인하해서 병기를 부양해야 되니까 개박살 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로 금리 내려오고 부양책 쓰고 유동성을 줬을 때 그게 바닥인 거지. 그리고도 돈을 그렇게 풀어줘도 성장준 때려 죽여도 못 갑니다. 바닥 경기에서 어떻게 성장주가 갑니까? 안전자산 선호지.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시장에서 내놓고 있는 이론적인 내용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뭐 윤정도 혼자 잘라서 개뿔, 그 개념이 아니라 이론적인 부분에 금리를 인하해서 경기를 부양해줘야 된다, 이런 논리에 실질적으로 언제 어떻게 인하해주는 기준이 부양의 효과이냐, 뭐 이런 내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 지금은 대표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그 민주당, 미국의 민주당이나 공화당 진영의 정책이 많이 다릅니다만, 그거는 과거 데이터에 뭐 예를 들면 클린턴 정부 때 IT에 대한 육성책, 공화당은 전통산업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계속 그렇게 진행되느냐? 아니지. 트럼프 정부 1기 때도 시가총액 순위는 IT가 상위권을 장악을 했어요. 그 전에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때는 방산 그리고 에너지 업체들이 시가총액 상위에 놓여졌습니다. 왜냐하면 정책을 그렇게 피니까. 근데 그게 이제 시대 변화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 1기 45대 대통령 시절에서는 기업들에 대한 전통 기업들에 대해서도 이제 세제 완화를 해줬고, 그리고 이제 뭐 IT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IT 육성책도 지속했고, 이번에 취임식에서는 예전에 이제 뭐 클린턴 대통령이나 오바마 정부 때 기준처럼 IT 쪽의 수장들이 다 참여했죠. 대부분 참여했죠. 대부분 참여하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돈 펀딩 자금, 소프트뱅크부터 해서 전부 만들어서 뭐 스타게이트라고 명명해놨나요? 그 자금을 투자하겠다. 어디다? 채권에다가? 안전자산에다가? 아니지. 성장주에 투자하는 거지. 오픈 AI에 투자하겠다. 뭐 이런 식이잖아요. 결론은 금리를 급격히 낮추면은 그때 돼서 여러분들이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감이라든가, 지금 터져 나온 게 스태그플레이션의 부담 요인이잖아요. 관세 때문에 수입 물가가 미국 기준에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미국에 들어오는 물건이 20% 관세를 부과해서 뭐 20% 소비가가 올라가게 된다면, 그러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형성되겠죠. 그 인플레이션이 형성될 때에 돈이 많아서 막 쓰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이거 너무 많이 올랐어라고 지갑을 닫아버리면, 그러면 이제 악순환이 된다라는 거죠. 그 경기가 성장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물가만 올라가는. 근데 그런 경우는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남미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예가 되는 거고, 미국에서는 손 놓고 그래, 응? 그렇게 되라 뭐 이렇게 있을까? 그러진 않죠. 결론은 지금 삼성전자 말씀드리면서 하는 얘기는 결국은 금리를 급격히 낮춰서 문제가 되기 전까지는, 시장이 아무리 조정을 받아도 금리를 막 급격히 낮출 정도로 지표가 문제가 되기 전까지는 상승 추세의 흐름은 지속될 수밖에 없어요. 조정이 뭐 조금 기간적으로 길어지든 가격적으로 좀 깊어지든 어찌됐건 상승 추세는 지속될 수밖에 없고, 두 번째로는 그 상승 추세 지속에서는 당연히 보여드리는 것처럼 그 시대별로 시가총액 순위가 다르다니까요. 시대별로. 엑선모빌이 시가총액 1위였어요. 엑선모빌. 전통에너지, 엑선모빌. 언제? 공화당 정부. 특히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걸프전, 이라크전, 전쟁하고, 전쟁을 만들고, 그런 관점의 기준에서. 지금은요, 공화당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AA. 또 그들과의 친화 정책. 근데 이 부분이 이렇게 보시면 실적으로 연동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저 실적의 기준이 사실상 지금 뭐 24년 이후에 영업이익 뭐 좋은 거 원래 좋았던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뭐 예를 들면은 이런 식입니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삼성전자 이제 컨센서스, 삼성전자 기본 틀 이제 오늘 컨센서스로 좀 바꿔주세요.
그렇게 해서 23년도 기준 보시면은 얼마예요? 영업이익이 6조 5천억 분이 안 돼요. 6조 5천억에서 24년도 영업이익이 얼마로 증가한 거예요? 24년도 32조. 전망치보다 소폭 안 나왔다고 해도 아니 최소한 24년도 주가보다는 올라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23년도 주가보다는. 개뿔이나 올라온 게 없어. 5만 원대면은 지금 이제 6만 원 수준이니까 이제는 그나마 실적에 대해서 일정 부분 코딱지만큼 반영됐다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영업이익이 뭐 36조 44조 예상했는데 이 부분이 이런 식으로 이제 축소됐다 할지라도 이게 지금 24년도 11월 15일인데 요 밑에 거는 아마 안 바꿔놓은 것 같아요. 시계열을 한번 보면 알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미 실적 영업이익 전망치가 낮아진 거는 굉장히 오래전입니다. 굉장히 오래전이고 24년도 영업이익 32조 올해 뭐 31조 예상하지만 저는 증가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거는 엔비디아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뭐 엔비디아하고 얘하고 뭔 상관이 있어. 88,800원 찍을 때 실질적인 사상 최대치 고점일 때 엔비디아 납품하고 있었어요. 얘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풀 뜯어먹는 소리지. 응? 그리고 지금은 이제 주가가 6만 원까지 돌려졌지만 5만 원 이탈되고 그러던 시점의 PBR은 역사적인 저점이에요. 어떤 글로벌 시장에 큰 문제가 있거나 우리나라에 문제가 있거나 뭐 시장이 말 같지도 않게 폭락을 하거나 그랬을 때 기준에서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주가의 평가 부분이지. 지금은 얘가 조종받아야 될 이유 갖고 와봐요. 속된 표현으로 어디서 주워 쏟고 와서 그냥 삼성 이정 회장이 능력이 없고 이런 거 말고 엔비디아 납품 그런 거 말고 엔비디아 납품 안 할 때도 88,800원 찍었다 그랬잖아. 엔비디아 납품 안 하고도 지금 전 세계적인 기준에서 HBM의 시장 점유율이 40%에 가까워요. 엔비디아 하이닉스가 독점을 하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삼성전자 쪽의 이러한 흐름 범위에 있어서 일단 자체적인 문제가 아닌 우리나라 전체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문제로 설정이 된 거다라고 해석하시는 게 옳아요. 그리고 포트폴리오 지금 우리 원고 작업하신 분 잘라주셨는데 낱장 파일로 전체적으로 한 번씩 뿌려주셔도 무난합니다. 지금 뭐 다시 한번 그 포트폴리오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3월 포트, 그리고 3월 포트, 그리고 4월 포트, 4월 포트. 그리고 이제 방송화면도 어제 3월 포트 가지고 나간 거, 그게 이제 확정치니까 3월 말 확정치니까 그걸 한번 나중에 방송화면 또 잘라주시면 돼요. 오늘 방송 가지고 나갈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전 거래를 확정치고 오늘 기준에 시장 아직 약보합일 때 삼성전자 8% 수익에 2.93% 상승 계좌 수익인 거고, 그리고 유가증권 시장 1.76 올라올 때 2.02% 상승인 거고, 아직도 계좌 전체적인 손익이 전일 대비해서 마이너스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전일 대비해서도 오늘 상당히 강한 흐름에서도 비중의 조정에 실패를 하게 된다면 어쨌든 지금 4월 포트폴리오의 기준은 어제 방송에 갖고 나왔고 그 새로운 비중으로 했을 때 시장 수익률은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봐야 될 이유는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IT 기준인 거고, 우리나라 기준에서 뭐 그냥 IT 기준입니다를 떠나서 지금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저평가 상태의 기준, 뭐 하이닉스도 보고 다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뭐 삼성전자의 시간이니까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저평가의 기준 저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일반적으로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밀리는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깨졌다. 그건 뭐냐면 이때 실적이 정점이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예상치가 여기까지 봤는데 주가는 이미 가파르게 올라왔고 이제는 조만간 정점을 찍고 밀릴 거다 해서 선반영이 되니까 먼저 무너지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지금 개뿔이나 무슨 영업이익 6조 5천억에서 32조까지 찍는 이 과정에 영업이익 5배 증가했잖아. 주가 올라온 거 개뿔이나 없었고 이제 막 돌리고 있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피크아웃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느냐 했을 때 피크아웃이 아니라는 거죠. 실적 정점이 아니라는 거죠. 실적의 성장성이 더 확장될 수 있다라는 쪽으로 해석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나머지 뭐 현대차 기아는 또 나중에 보고 하이닉스도 그런 기준의 요 부분, 그리고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삼성전자 자료도 그 하이닉스 요 자료처럼 과거 데이터 자료가 있는데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를 제가 지금 바로 못 찾겠어요. 저 KBS 머니올라 방송 가지고 나갈 때 그때 이제 삼성전자의 과거 사상체대치 실적 요 자료들이 있었는데 지금의 기준은 뭐 꼭 그렇게 없어도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찌됐든 삼성전자가 이런 식의 저평가의 흐름이 형성되어져 있다. 우리는 꾸준하게 삼성전자를 포트폴리오의 기준점에 넣어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검색기에는 뜹니다. 검색기에 바닥에서부터 저 돌려질 때 흐름, 물론 이제 더 위에서도 뜨는 경우도 있어요. 더 위에서 뜨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은 만약에 위에서 떴다면 이제 뭐 손절 범위의 기준에 신호도 나오기도 하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검색기의 기준에 뭐 몇백 개 종목이 떠서 같이 동반적으로 뜨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검색기에 바닥에서 돌리는 흐름이 연출이 되면은 이런 식으로 자체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에도 검색기 보시면 이렇게 하나 떠 있는 거죠. 삼성전자 조금 있으면 하이닉스가 조금만 탄력 더 받으면 하이닉스도 뜰 것 같긴 한데 알테오젠도 떴네요. 오늘 어제도 뜨고 오늘도 뜹니다. 자, 슈팅 범위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보고 있어요. 어차피 이제 40만 원 넘기면 또 눌려질 걸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계속 못 갈 거냐, 그건 아니죠. 시장이 월등해 지면 이제 또 탄력을 받긴 할 텐데 일단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기준은 뭐 여러 종목이 있으니까 굳이 그래서 어찌 됐든 일단은 현재 기준에 삼성전자 부분의 편입 설정 범위는 뭐 당연하다는 거고, 지금 장중이라서도 이거 하고 저거 하면서 이제 뭐 횡설수설 자꾸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삼성전자 쪽에 검색기 뜬 부분의 화면들을 계속해서 이제 잡아다 드릴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요 부분이 되는데 삼성전자의 수급이 어떻게 형성됐는지도 좀 놓고 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자사주 지금 뭐 편입 들어오고 뭐 별 내용들이 많이 있죠. 저거 어찌 보면 쉽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 되는데 그렇게 뭐 쉬운 부분만은 아니거든요. 저 부분도 이제 좀 놓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근 내에 1월 이후에 삼성전자 그 종목 검색해 뜬 거 PPT 따로 모아놓은 게 있긴 있는데, 하여간 요게 뭐냐면요, 요게 굉장히 중요해요. 작년에 3월 20일부터 7월 11일까지 외국인들이 한 2% 가까이 매수를 한 거예요. 2%. 그래서 저 간단하게 아이고 써드려야 되겠다. 잠시만요. 카카오는 언제 들어간 거예요 하셨는데 검색기에 뜬 겁니다. 검색기에 뜬 것입니다. 검색기 없으시면 다운 받으셔야 됩니다. 예. 없으시면 검색기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시 후 동영상 전략 올려드릴 테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죠. 카카오의 변동률이 나와 있는데 이거 언제 뜬 거야? 언제 매수했는 거야? 나한테 매수 안 왔는데 이게 뭐야? 뭐 이렇게. 근데 카카오는 뜨고 나서 지금 이제 오히려 진입 신호 나오고 나서 눌려 있는 거예요. 요것도 설명하면 기니까 삼성전자에 집중을 할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지난해 3월 20일부터 7월 11일까지 외국 기관 쌍끌이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거의 뭐 2% 정도. 일반 종목의 2%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은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이 지금 50%뿐이 안 되잖아요. 저 당시에 외국인 지분이 55% 정도, 그다음 대주주까지 합산하면은 거의 뭐 85% 이상 90% 육박하는. 그리고 기관 지분까지 하면은 유통 물량이 없죠. 그래서 삼성전자를 우리나 가지고 있는 거지. 남들 보면 뭐 삼성전자 매수할 것처럼 얘기해 놓고 소형 잡주 또 사라 그러잖아요. 뭐 제주 반도체 사세요. 그래가지고 뭐 속단 편으로 개박살 나 있고 가격 반발 한번 나와봐야 연속성을 못 주고 있고. 결론적으로 이제 그 주력주 대장주 위주에서 설정을 잘 잡으셔야 되는데 어쨌든 뭐 삼성전자의 기준은 요 당시에 이러한 매수 강도와 함께 조금 전에 보신 11월 요 15일 날 기준에 51,800원이잖아요. 작년 초반에도 주가는 굉장히 낮게 형성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7만 원 수준,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높죠. 근데 작년 초반에 이제 7만 원 수준에서부터 또 23년 기준 잡으면은 23년도에 실적 6조 5천억까지 깨져 내려왔을 때 잡으면 그때가 실적 6조 5천억일 때가 5만 2천 원 정도가 바닥이에요. 근데 32조 실적 내고도 이렇게 깨졌던 거지. 어쨌건 24년도에 7만 원 초반, 7만 원 초반 수준에서 88,800원, 그러니까 20% 이상 단기간에 들어올린 그 힘의 강도는 2%의 매수, 유통 물량도 없는 애에 대해서 2%의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것이 7월부터 11월까지 외국인들이 5%를 판 거예요. 5%를. 근데 이 외국인들 5%판 물량이 기본적으로 누적돼 있는 수급이었냐라고 했을 때 아니에요. 오히려 그 JP 모건이나 모건 스탠리가 욕을 먹었거든요. 보고서 부정적으로 냈다고. 근데 실질적으로 매도한 거 그들의 매도 합쳐서의 뭐 규모 뭐 그런 기준보다도 골드만삭스의 매도가. 그리고 누적적으로 골드만삭스는 700만 주 정도 물량을 샀었거든요. 근데 한 창구를 통해서 7천만 주. 그러니까 뭐 어느 한쪽에서 한국에 투자했던,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자금을 그냥 소진시켰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뭐 원체 메이저급 창구니까 JP 모건, 모건 스탠리 이런 쪽이 메이저급 창구이다 보니까 그쪽을 통해서 이제 여러 군데에서 매매를 하는데 한국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 정치적으로나 그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정책적으로 연동이 되니까 현금을 빼고 싶은 거지. 근데 55%에서 다 빼는 게 아니잖아요. 나머지는 그냥 인덱스란 말이야. 그냥 펀딩 자금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뭐 베트남 투자하고 싶다, 베트남에 돈 넣어놓는 것처럼. 근데 환매가 안 나와. 그럼 다 뺄 수가 없잖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제 단기 액티브 쪽의 자금들은 수익률을 목적으로 하니까 단기 변동성도 보고 뭐 아주 짧은 뭐 하루 이틀이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에서도. 그래서 그런 기준에서의 흐름에서 단기 자금을 뺀다라고 했을 때 어디서 뺄 거냐? 삼성전자였던 거죠. 우리나라에서 단기 자금이 좀 빠져나간다 했을 때. 그 5%의 물량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 밀린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들어오질 않았어요. 다시금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골드만삭스가 그 700만 주 0.1%뿐이 산 게 없는데 판 거는 오히려 7천만 주대 물량을 팔면서 매도의 선봉장 역할을 했던 거죠. 매도의 선봉장 역할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수급 논리에 의한 주가를 훼손시킨 부분이 있었던 거지. 펀드멘탈적인 부분에서 실적이 악화되거나 그런 건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냥 보여지는 그대로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삼성전자가 분식회계할까봐, 대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할까봐 지금 완전히 무슨 뭐 극우 극자로 가다 보니 거기다 뭐 이상한 박순희 같은 그런 또라이 애들이 나와가지고 헛소리를 하다 보니까 공매도 그 명분은 박순혁이 때문이라고 하지는 않고요. 공매도 명분은 이제 불법
무차익 공매도가 적발이 돼서 공매도 금지를 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 그 규모가 얼마나 된다고. 어제 보도자료 나온 거 보셨어요? 어제 하루 공매도 거래대금의 기준이 2조인 거지 2조를 공매도를 때린 거예요? 아니잖아. 거래대금이 2조인 거지. 공매도의 거래대금이. 사고 팔고 전부. 응? 그리고 종목별로 공매도 대금이 몇십억 분이 안 돼. 시가총액 수십조 원 또 수조 원짜리 종목에 몇십억 가지고 주가가 훼손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결국 이제 뭐 글로벌 시장에 연동된 거지 우리나라 자체적인 문제는 아니었고. 그래서 이 삼성전자의 기준도 펀더멘털적인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뭐 엔비디아하고 뭐는 그 아무 영향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밀린 거는 이 수급 논리였다. 이 수급 논리는 얘가 문제가 없는데 수급이 꼬여진 거는 뭐 아시다시피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정책적으로 불확실성을 형성시켰기 때문이다라고 해서 하는 게 옳아요. 그래서 그 GPU 관련해서 이제 이렇게 쭉 기준을 잡아드릴 건데 요 GPU 관련해서 엔비디아의 뭐 주가까지는 볼 필요도 없겠죠. 그런데 그 글로벌 시장의 연속성에 대한 개념을 놓고 보려면 엔비디아도 필요하긴 할 건데 일단 어찌됐든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챗 GPT가 22년 11월에 공개가 된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AI 서버 기반 그렇게 해서 CPU가 아닌 GPU입니다. 엔비디아가 폭등이 나온 기준이 예전에 비트코인 채굴할 때처럼 GPU 대비해서는 저마진인 고사양 CPU이기 때문에 마진이 높긴 합니다만 GPU 대비해서는 뭐 영업 마진이 그렇게 높진 않죠. 어쨌든 그 CPU가 아닌 GPU의 폭발적인 성장, 폭발적인 성장. 그것에 대해서 엔비디아의 시장 점유율, 독점적인 위치. 거기에 이 독점적인 위치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 세 군데의 메모리 반도체 생산 업체 기준에서 하이닉스가 2013년도에 처음 만들고 삼성전자 2015년도에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이 당시만 해도 HBM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상.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반도체를 뭐 한 장을 만들었는데 그 용량이 요 한 장을 만들었을 때 용량이 뭐 요 정도 사이즈의 용량이다라고 했을 때 요 한 장짜리의 용량을 더 업을 시키고 싶은데 아직 기술력은 되지는 않고 그래서 건전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남자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옆으로 놓으면 병렬 방식이라고 그러죠. 오래 쓰는 거. 그 다음에 위로 쌓아 올리면 직렬 방식이라고 그러죠. 강하게 쓰는 거. 그래서 이거를 강하게 쓰기 위해서 그러니까 더 고사양으로 쓰기 위해서 한 장이 아닌 4개짜리의 3단 12단이죠. 12단짜리를 만들어서 뭐 납품하고 이게 5세대인 거예요. 거기까지가. 그리고 이제 6세대에 대한 개발. 그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개발한 이후에 추가 개발이나 양산 부분을 안 했죠. 이게 돈이 될까? 이거 뭐 쌓아 올릴 필요가 있어? 했는데 갑자기 챗 GPT와 함께 AI 서버, 그 붐은 이제 챗 GPT 그 다음에 대주주인 MS가 이끌어 갔던 거죠. 거기에 이제 알파벳, 아마존, 또 메타 이런 쪽에서 다 같이 선점하겠다. 여기서 도태될 수는 없다. 그렇게 된 거예요. 이 수요 부분은 뭐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이 구조 자체는 엔비디아가 설계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TSMC가 전체적인 뭐 쉽게 얘기하면 조립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거기에 필수적인 요건인 HBM 그냥 반도체인 거예요. 이름을 HBM이라고 하이닉스가 만들었을 뿐이에요. 삼성은 굉장히 기분 나쁘겠죠. 그래서 새로운 기준점에 이름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그 텔레비전 같은 경우에 구동 방식에 대해서 서로가 더 우수하다라고 강조를 하잖아요. 똑같은 구동 방식을 쓰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기준이 되는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우리가 통틀어서 이제 HBM이라고 대명사처럼 계속 쓰고 있는 거고 실질 뭐 대명사인 거고 시장 점유율은 이래요. 22년, 23년 그리고 24년, 25년. 25년도에 삼성전자의 점유율 비중은 37%까지 확대될 걸로 보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 부분이 24년도까지는 고정치에 가까운 수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에 납품 못하는 기준에. 그게 32%라는 얘기예요. 그럼 37%까지 넘어갔을 때 기준은 엔비디아 납품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엔비디아의 독점력이 훼손될 수 있고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결론은 여러분들은 방 안에서 듣고 계시니까 아시고 계셨겠죠. 야, 삼성전자가 HBM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HBM이 지금 뭐 엔비디아에 납품 못한다고 해서 HBM 판매가 없다. 그건 아니에요. 직렬식으로 쌓아 올린 반도체를 엔비디아 이외에 또 여러 군데에서 조립을 하고 만들고 쓰고 뭐 그런 개념의 기준인 거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뭐 엔비디아에 납품 못해서 주가 못 갔다. 삼성 왜 그러냐? 여전히 납품 못하냐?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근데 증권사에서는 보고서 내용을 낼 때 펀더멘털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이슈 범위도 포함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럼 뭐 현 정부가 있는 상태에서 현 정부를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여당의 문제가 될 수도 있죠. 야당의 문제가 될 수도 있죠. 어찌됐건 거대 야당이 형성되고 서로가 이제 뭐 팽팽하게 견제하고 뭐 싸우는 과정 속에서 불확실성이 확장이 돼 있으니까 국민들도 뭐 불확실성에 대한 불편함을 가지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 수급 논리에 의해서 훼손된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을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GPU 수요 부분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요거는 빼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하이닉스 쪽에서 보면 될 것 같고 뭐 여기는 이제 납품을 하는 개념은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의 기준인데 삼성전자 전혀 나쁘지 않은데 일단은 뭐 수요도 많고 수요는 계속 많고 이런 구조 속에서 삼성전자가 팽을 당한 부분이 있다. 근데 수급 범위가 보면 이런 식으로 외국인들이 들어왔다가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면서 이때 들어온 물량이 빠져나갔다 보지 않아요. 사실은 손절했다 보지 않습니다. 뭐 손절 물량도 있었겠지만 전혀 뜬금없는 쪽에서 아까 보신 골드만삭스에서 산 것도 없는데 저 구간 동안은 산 것도 없는데 뜬금없이 7,400만 주라는 어마어마한 물량을 터뜨리면서 끌고 내려갔던 거죠. 지금 이제 뭐 다시금 수급을 놓고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저 수급이 3월부터 개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개선이 됐냐면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기관 쌍끌이 순매수의 기준에 2월 이후의 흐름에서 우리나라 그 쌍끌이 순매수 1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2월 이후 정확하게 따지면 정확하게 따져봅시다. 날짜를 굳이 2월까지 안 가더라도 이때 대비 이때 매도도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따지면 되겠네요. 3월 12일입니다. 짧게 끊어서 그럼 3월 12일부터 해봅시다. 3월 12일 이후에 외국기관 쌍끌이 순매수 뭐 어제 것까지가 맞겠죠. 오늘은 아직 추정치니까. 그래서 쌍끌이 순매수 금액 기준으로 1위가 삼성전자의 기준으로 잡힙니다. 3월 12일부터 3월 말까지 금액 기준으로. 그죠? 대단한 거예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가 4위에 있습니다. 모비스와 현대차가. 그러니까 뭐 3월 전체 또 2월 전체, 1월 전체로 따지면 자동차와 반도체가 드디어 다시금 힘을 받기 시작한다. 7월 때까지 눈누난나 행복해했죠. 7월 때까지는요. 방송 끝나고 나오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전화가 와서 나 1년 가입할래요. 자산가 분들이 왜 포트폴리오 딱 보여주면 다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갖고 있는데 초대박이거든. 그냥 가입합시다. 뭐 개월수도 안 물어봐. 그냥 가입합시다. 그러고 1년 가입합시다. 이래. 지금은 뭐 1년 하세요. 뭐 3개월 하세요. 다 필요 없는 거야. 시장인 거야. 시장. 또 어떤 종목이 가는지. 또 2차 전지 랠리 폭발적인 시세 우리가 그거 절대 놓치지 않잖아요. 그러한 흐름들. 그게 형성돼야 되고 그것을 기본 바탕으로 또 우리 내부에서도 이러고 앉아있으면 뭐 누가 알아. 윤정도도 영상도 찍고 녹화해서 전략도 올려드리고 방송 나와서 또 말씀드리고 또 이렇게 강아지 선생님 지금 이름을 바꾸셨어요. 필명을 선비님처럼 수익 났습니다 이렇게 올려주시고 계속 올려주시잖아요. 윤정도가 얘기를 안 해도 검색계 뜨니까 펩트론이 검색계 떴잖아요. 그죠? 펩트론 떠 있으니까 그 이전에 뭐 공략을 하셨던 뭐가 됐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다시 오늘 우리 매수사인 냈죠. 차익 실현할까 고민을 하다가 아니다. 매수사인을 내도
지금 기준에서는 부정적이지 않겠다. 그런 설정 범위를 잡아드렸잖아요. 검색 기준 또 뜬 거 아니에요 지금? 다시금 재진입의 신호가. 그러니까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들여다보실 수 있고,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입 이후의 흐름에서 탈퇴가 나오고 재진입의 기준이 잡히고, 펩트론의 기준도 진입 이후에 지금 뭐 누적 수익이 2.87분이 안 되긴 합니다만, 이미 이렇게 선비님 같으신 경우에 들어가서의 수익 범위 마찬가지. 그 위에도 검색기 지금 스스로가 검색기를 올려주시잖아요. 스스로가 본인이 캡처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수익을 올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같이 보시고, 아, 이렇게 검색기가 필요한 거구나, 또 HTS 버전은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어제 기준에 솔직히 얘기해서 어제 기준에 공매도 재개된 그 흐름 속에서 하나그룹주, 그 이전부터 하나그룹주, 방산, 조선, 어느 누가 2,400개 종목에서 내일장 공략주를 방산을 여기다 집어넣어 줄 수 있겠어요? 어느 누가 삼성전자를 뭐 형식적으로 여기다 넣습니까? 속단 표현으로 개 잡주 넣어놓고 도 아니면 뭐고 올라가면 대박 나셨죠?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수익 내보셨어요? 힘들죠? 안 된단 말이야. 정상적인 부분에서의 수익 범위를 설정하셔야지. 그래서 요 삼성전자의 요 흐름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방산이라는 거 절대 놓치지 않았고, 얘는 거래 대금이 너무 없어서, 얘네 둘 다 가지고 있던 종목이잖아요. 거래 대금이 너무 없어서 개별 매매로 전환을 시켜드렸고, 그리고 차트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삼성전자 기준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기준이 되죠. 지난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어마어마한 매수가 들어온 겁니다. 이게 2%예요. 엄청난 거죠. 이렇게 들어오던 2%의 물량 가지고 누적적으로 한 3% 되나? 이 물량 가지고 주가가 얼마요? 주가가 올라온 게 7만 원에서부터 88,800원, 20% 이상, 30% 가까이, 25% 이렇게 어마어마하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이때는 뭐 엔비디아 납품했어요? 납품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 지금은 기대감 없어? 그리고 무슨 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납품 못하면 죽는 회사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주봉 차트예요. 저 수급 논리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굉장히 저렇게 컸는데 저거보다 더 엄청난 물량이 터져 나오면서 말 같지도 않은. 근데 지금 굉장히 주요하게 가파르게 최근 내 보기 힘든 강력한 매수. 그죠? 꺾여졌죠.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수급만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펀더멘털은 저평가인 거는 누구나가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요 수급 범위가 여기서만 이것만 개선됩니다. 여러 가지 뭐 내용 해석해서 말씀드릴 것도 없고, 망청 정확히 떴는데 그 이후의 흐름도 여전히 시장이 흉흉했잖아. 그죠? 탄력 나올 때 못 움직여서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이 똑같이 하이닉스를 보겠습니다. 하이닉스는 단기적으로 40% 밀리고 다시 돌릴 수 있었던 거는 이거예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급 추가적으로 더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작년에 들어왔다. 그 전년에 들어왔다가. 그러나서 고점 찍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3% 팝니다. 3%. 3% 판 거예요. 이게. 40% 빠졌습니다. 25만 원 수준에서 15만 원이 깨졌으니까 10만 원이 깨졌잖아. 40% 깨진 거야. 농담해라. 어? 이게 아이닉스 이게. 웃기지도 않죠. 결론적으로 24년도 전체적인 흐름 놓고 보면은 3% 물량 팔고 지금 3% 대부분 다 샀어요. 그런데도 주가는 이 고점을 못 넘겨. 저 사상 최대치 고점을 넘길 수 있어 없어요? 실적, 첫 번째 실적이 돼야 돼요. 실적 상상을 초월하잖아. 8조 영업이익 예상했는데 24조 가까이 나왔고, 그리고 피크아웃이 아니라 올해 33조 나오고, 그리고 내년에 36조. 저는 40조 넘긴다고 봐요. 응? 근데 어떻게 저게 부정적인 해석이 될 수 있냐 이거야. 250401 주봉. 그래 안 그래요? 결론적으로
저수급 범위의 논리가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되실 수 있어야 돼요. 펀더멘털적인 부분은 누가 설명해도 뭐 업황이 어떤 풀 뜯어먹는 소리지. 글로벌 증시 그 종목군들 보셨잖아요. 시가총액 순위. 응? 그리고 다 떠나서 삼성전자 실적 보셨잖아요. 다시 컨센서스 다시 볼까요? 응? 다시 보시면은 PBR 1배대가 어디 있어? 응? 이 말이 됩니까? 세상에 없는 최저 바닥의 저평가인 거 최근 5년 6년 동안에도 이런 경우가 어딨어? 그게 실적이 정점을 찍고 훼손됐을 때는 가능성이 저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실적이 계속 개선되는데 뭐 무슨 개뿔이나 실적이 뭐가 개선되긴 실적이 어마어마한데 농담이 아니라 그래서 저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다 고민해 보셔야 돼. 내 주력주, 내 계좌의 손익을 진짜 지켜줄 수 있는 게 누가 지켜줄 수 있겠느냐. 대주주지부 33%에 외국인 50.67인데 합치면은 84조, 84의 중복 지분이 있어요. 5% 가치 가지고 있는 중복 지분이 있어서 그거 빼고 나면은 대주주와 외국인 지분이 79%예요. 거기에 기관 지분 빼고 나면은 유통 물량도 없어. 또 삼성전자를 갖고 있는 개인들이 단타 치는 개인인가요? 아니죠. 전혀 아니죠. 일본 기준에서 지금 누적적인 수급 범위가 3월 이후에 굉장히 지금 가파르게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잠시 주춤거린 거는 글로벌 시장의 정점 대비해서의 조정이었고, 얘가 그 가격 반발력 바닥에서 나온 이후에 흐름을 놓고 따졌을 때 이게 좀 뭐 조정이 있는 기준인가? 아니죠. 그래서 원고 작업하시는 분은 이제 얘 검색기에서 내 날짜를 불러줄게요. 3월 12일 날 아마 떴을 거고, 3월 12일 그리고 검색기 뜬 날만 뭐 우리가 검색기 찾아서 17일 날 그리고 19, 20 떴겠네. 19, 20 그리고 오늘 뭐 19, 20 안 찾아도 상관없겠네. 뭐 19일 날 거? 19일 정도? 19일 정도까지 3월 12, 17, 19 이럴 때 과연 떴을까의 기준만 잡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펀더멘털적인 내용 또 기술적인 내용은 잘 보세요. 얘가 예를 들어서 양봉이 나온다의 기준은 뭐야? 누군가가 메이저가 사주니까 얘를 기술적으로 분석한다는 건 뭡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소형 잡주 하실 때 큰 손이 샀어? 큰 형이 샀어? 세력이 샀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메이저의 세력은 누구예요? 메이저들인 거죠. 메이저. 응? 메이저가 누구예요? 메이저가 메이저인 거지 뭐 누군 누구요? 응?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그들의 수급 논리가 형성이 되어야만 연속성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꼬이니까 결국은 무너지잖아. 하이닉스는 삼성전자도. 이게 대형주는 저수급을 볼 수 있는 거고, 중소형주, 소형주는 외국인들의 기준이 안 잡히니까, 기관들 지분이 제한적이니까, 개인들끼리 치고받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캔들을 보는 거죠. 양봉이야, 누가 샀네. 음봉이야, 누가 팔았네. 꼬리 달고 돌렸어. 밑에서 누가 사기 시작했네. 이렇게 솔직히 막연히 보는 거고, 대형주는 이렇게까지 다 수급까지 다 같이 보는 거고. 이동평균선이 수급이 계속 꼬이니까 이동평균선이 우하향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도 신호 나오는 거야. 어디서? 소나 모멘텀 차트에서 매도 신호가 명확히 나오잖아. 그리고 매수 신호 나오죠. 바닥의 하락 기준에서의 바닥이 인식 잡히니까. 하락 각도가 뉘어졌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돌려지는 흐름에서 이거 가파르지 않은데 이미 벌써 요 하락 각도를 벗어난 흐름에 종가를 들어 올려놓으니까 여기서부터는 영선 위쪽까지. 그러니까 신호가 어디서 나오겠어요? 이런 데서 신호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검색기에 종목이 뜨는 거죠. 그냥 오늘 뭐가 오를까 하면은 그냥 뭐 제비뽑기 하듯이 쭉 한 바퀴 돌려가지고 이 종목이 뜰 거예요. 이게 아니야. 또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기준에서
삼성전자 이렇게 뭐 놓고 보실 때 기준에서도 주가 범위를 막연하게 뭐 여기가 이탈되면 여기가 훼손되면 뭐 얼마까지 내려갈 거고 의미 없어요. 예를 들면은 이때도 이렇게 월봉에서 설정을 잡아드렸거든요. 이왕이면은 53,000원이 이탈되지 않기를. 근데 만약에 53,000원이 이탈되면 어떻게 할 건데? 뭐 손절할 거예요? 전저점이 깨지면 안 돼? 그거는 소형주들에 대한 기준을 잡을 때 펀더멘털 신뢰하기 어렵고, 펀더멘털 신뢰하기 어렵잖아, 소형주들은. 그리고 두 번째로 수급에 대해서도 신뢰하기 어렵고, 들어왔다 나왔다 들쑥날쑥하고 그조차도 잘 안 보여지기도 하고. 결론은 삼성전자 월봉으로 보시면 저 그림을 그려드렸지만은 결과적으로 저기가 이탈됐다고 해서 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나요? 아, 일단은 이탈되면 한번 잘라내고 뭘 맨날 뭐 잘라내. 그걸 기준을 명확히 잡아서 이탈되면 급락이 아니라 이탈되면은 뭐 예를 들면 심리적으로 불편하다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를 바탕으로 설정을 하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기술적인 부분을 놓고 보겠다라고 한다면 극대형주에 대해서 저희가 이탈됐다고 뭐 기준점 잡는 건 상관없습니다. 기술적으로 잡는 건 상관없어. 근데 그게 아니라 펀더멘탈적인 부분까지 논한다면은 말이 안 되는 거죠. 펀더멘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평가의 기준인데 저평가인 상태에서 저자락이 이탈됐다고 해서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가 소형 잡주처럼 막 쏟아붓고 그것 때문에 막 계속 흘러내리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준점을 잡는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탈됐어요. 그럼 정리했다가 여기를 다시 돌리면 사겠다. 근데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지점이라고. 뭐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에 뭐 관세 어쩌고저쩌고 문제가 나서 만약에 깨트렸다고 한다면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되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기준점, 아 나는 그래도 전저점이 이탈되면 정리할 거야. 그러면 그렇게 기준을 잡았으면은 그 전저점에 공방이 나오고 다시 돌리면 매수를 더 위에서라도 요 밑에서 매도를 했다 할지라도 위에서라도 따라붙을 수 있어야 그게 기준이 되는 거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럴 때 깨지면 그냥 투매하고 올라가면 욕하고 왜 내가 팔면은 올라가지라고. 응?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뭐 여기서 음봉 떨어져서 잘 팔았어. 응? 잘 팔았으면은 어디서 다시 살 건지에 대한 기준점을 명확히 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7만 원을 뭐 돌파하면 산다든가. 아, 뭐 팔았는데 가격적으로 싸니까 그런 게 어딨어. 그러면 팔았는데 여기는 안 싸? 여기는 뭐 월봉에서 그냥 이렇게 음봉으로만 있었나? 반등이 있었겠지 중간에? 일봉으로도? 그러니까 그렇게 막연하게 설정하시면 안 된다는 거고 결론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쪽은 일단 1번 순서가 펀더멘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펀더멘탈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완전하게 기술적인 거. 수급. 그 다음에 거래대금. 하나오션 수급 들어오는 거 없죠. 거래대금 계속 유지되는지. 끝. 얘는요. 주력주로서 비중을 30%까지 채우고 25 채울 수 있는 거는 펀더멘탈적으로는 누가 뭐라 해도 이견이 없다. 상상을 초월한 저평가다. 근데 그것을 들어 올려야 되는데 그 들어 올리는 역할의 범위에 있어서는 수급이다. 그 수급을 보기 위해서 기술적인 분석을 한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뭐 저점이 이탈됐다 뭐 해서 어떤 설정 범위를 잡으시면 안 되고 요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금리를 인상시킬 정도로 경기가 좋았고 또 반도체 판매가 CPU 판매 증가, 비트코인 채굴 역할 이런 부분에 반도체의 판매도 매우 크게 증가하면서의 흐름이 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얼마나 강했냐면은 이게 이제 사상 최대치 신고가거든요. 이때 시장이 사상 최대치 그 당시 기준에 2200, 2300을 못 넘기고 있을 때 얘는 넘긴 거예요. 그 정도로 강한 흐름이 연출이 됐던 거죠. 그리고 일시적인 요 라인에서 이제 뭐 조정이 일정 범위 있었던 거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상 최대치, 이 사상 최대치입니다. 시장 대비해서 월등한 강세 흐름. 그리고 이거 뭐 대단한 거죠, 이게 뭔데요? 11월, 12월, 1월, 11일. 2달 보름도 안 돼. 그 짧은 기간 동안에 70%의 폭등이 나온 겁니다.
이런 흐름이 과매도 권역인 여기서 똑같이 이런 흐름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없죠. 그럼 얘가 만약에 이런 그 70%의 슈팅이 나온다. 이때 이렇게 70% 나온 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그리고 2차 전지 랠리가 에코프로가 아니에요. LG화학, 삼성 SJ, SK 이노베이션이지. 배터리 3사. 테슬라의 10배 폭등이 2020년도 이때 나온 거고. 그래서 LG화학을 우리는 공략을 했던 거고. 삼성 SJ, SK 이노베이션까지. 그렇게 해서 주도주로서 이 당시 수익. 이게 70%입니다. 시장 40%고. 그 이후의 흐름의 실질적인 사성 최대치 고점이에요. 이게 9만 원을 넘긴 거는 몇 번이라고 그랬어요? 9만 원을 넘긴 거는 저때 장중 기준에 9만 원 넘긴 거 포함해서 5번뿐이 없어요. 5번. 그럼 이번에 고점 88,800원이죠. 그게 실질적인 삼성전자의 사상 최대치 고점이에요. 거래까지 수반했고. 다시금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당긴 거는 지극히 정상적인 글로벌 시장의 흐름입니다. IT에 대한 초강세의 흐름. 그죠? 근데 특히 2024년도에 수급 논리까지. 근데 여기서 급격히 조정을 받은 저 흐름은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남들이 그냥 막연히 야, 뭐 삼성 개판이고 뭐 어떻게 경영을 했길래 졌다고 꼭 보면 관계 없는 사람들이 꼭 그런 얘기예요. 예? 관계 없는 사람들이 삼성전자 주식 한 주도 없는 사람들이 꼭 아는 체 한단 말이에요. 우리처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삼성전자 실적이나 수급을 알잖아요. 이렇게 밀릴 내용이 없는데 왜? 결론은 정정불안이다라는 부분. 그게 딱 7월부터 9월까지가 피크였고 9월 이후에 9월 12일부터 하이닉스는 다시 매도했던 3%를 되샀기 때문에 바닥에서 돌린 거고 얘는 되사지를 않았어요. 되사지를 않아서 못 돌렸는데 결국은 최근에 굉장히 공격적인 매수를 하고 있다. 얘가 지금 바뀐 거 있어요? 솔직히 엔비디아 지금 납품했어? 아니죠. 바뀐 거 없죠. 바뀐 게 뭐 있어? 딱 하나 있지. 계엄 탄핵 불확실성이 오히려 해소가 된 흐름으로.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어떤 결과가 나오든 탄핵이 뭐 그 결과가 나오면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러면 저는 일시적인 혼란은 있을 수 있어도 결과에 따라서 일시적인 혼란은 있을 수 있어도 결국은 불확실성 해소로. 왜냐하면 이제 이번 정부는 힘이 다시 생길까? 모르겠다. 정치적인 얘기는 하기 싫으니까 저도. 결론은 불확실성 부분은 해소가 된다는 거죠. 한쪽으로 이제 힘이 조금 쏠려질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어느 뭐 보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면 보수 쪽에 또 진보가 원하는 쪽으로 하면 진보 쪽에 좀 쏠려지지 않을까요? 만약에라도 그게 또 전체적인 국민의 혼란으로 연동되면 안 되겠지. 근데 잘 판단해야 돼요. 어떤 결과물이 나오더라도 극우나 극자가 그 결과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않다고 해서 그걸 또 반발하면 그것도 민주사회가 아닌 것 같아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66만 8천 원이네. 66만 8천 원, 9천 원인데 일단 매수는 내고 어차피 이제 추가적인 발을 디뎌놨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어제 방산 뭐 누가 더 변동률이 좋냐 그걸 떠나서 한국항공우주를 눈물을 머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압축을 했죠. 그 얘기인즉 방산주를 가져간다 이 기준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또 올려놔 드립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66만 8천 원에 눌리더라도 뭐 차익 실현 그리고 마지막 물량에 대한 뭐 손절이 되더라도 우리는 방산에 대해서 공매도 공격에 대한 불확실성은 의미 없다라고 해석을 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4월 4일 11시 뭐 이제 이
탄핵 결과 선고를 할 때에 그때 기준에 대해서도 변동성은 확장될 수 있을 거예요. 그 이전에 뭐 비중을 좀 일부 조정을 해놓든지 그렇게 대처할 겁니다. 그래서 펀더멘탈 외적인 요인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휘둘리지는 않을 겁니다. 결론은 삼성전자 차트도 이제 좀 잘라서 설정을 해드리고 했는데 제가 지금 캡처했죠. 캡처했죠. 열심히 그려놓고 또 캡처 안 했으면 또 속상하잖아. 저게 수급을 안 넣어놨네. 이 바보 윤정도. 아이고, 여기에 수급을 넣어야 되는데 수급을 안 넣었어. 수급을 약간 원고 쓰는 사람한테 조정해 달라 그럴까? 응? 원고 쓰시는 분, 작업하시는 분 보고 계신 거 혹시? 응? 방송 보고 있어요? 혹시라도. 그래서 저 수급을 안 잘라 넣어가지고 수급을 한번 이렇게 잘라볼게. 아, 식사 같구나. 이렇게. 그래서 일단은 차트 내가 붙여도 되겠네. 삼성전자의 월봉 기준에 2015년 12월로 제가 계속 자르는 이유는 금리를 9년 6개월 만에 올린 시점이 2015년 12월입니다. 9년 6개월 만에. 그게 금리를 올린다는 건 뭐예요? 금리를 올릴 만큼 경기가 굉장히 뚜렷하게 좋아졌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뚜렷하게 좋아졌다. 금리를 올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성장주에 랠린 거죠. 그걸 시각적으로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확인하실 수 있었던 기준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해서 이거를 좀 짜집기로 붙여놓을게요. 어차피 뭐 같은 차트니까. 자, 삼성전자 뭐 주봉하고 월봉만 설정을 잡아도 뭐 충분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놓고 보시고 고점 공방에 매수한 한 번 더 냈는데 6만 원 이하에서는 뭐 부담스럽지 않죠. 이번에 62,100원 충분히 넘길 수 있는 수급으로 뭐 우리는 해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일봉도 자를까요? 일봉도 뭐 자르죠. 뭐 바닥 찍고 나서요. 그럼 3월 11일 이후에 수급이 형성돼 있고 거래는 무조건적으로 이건 터트려야 돼. 3천만 주는 무조건. 최소 범위 3천만 주입니다. 그냥 뭐 밑에 5MA, 20MA만 넘기고 그렇게 깔짝대서 어떻게 해. 완벽하게 거래를 터트리고 움직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앞부분에 이제 생략된 부분들이 일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그냥 전체 포트폴리오 영상을 삼성전자 하이닉스 전략의 영상으로 설정을 해드렸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때요? 이렇게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그 종목에 대해서만 수급이나 이런 부분을 굉장히 오랫동안 들여다보고 했었어요. 근데 그 녹화가 이제 정점 찍고 무너져 내리면서는 전체 이제 시황으로 묶어서 설정을 해드렸던 거죠. 그리고 전략 부분도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뭐 현금 비중 100% 갖고 있는 게 더 좋죠. 그러면 쉬는 게 제일 우선이었고 그렇지 않는 기준이라면 실적이 뒷받침되어 있는 반도체 자동차의 비중을 늘려놓으면서 시장이 훼손되더라도 방어가 되고 시장 대비 조금 더 빠지더라도 방어가 되고 또 시장이 돌려지는 그 기준에서는 완벽하게 주도주로서의 기준이 설정이 잡히고 그래서 전략은 매우 긍정적이었다라는 해석을 합니다. 외부에 계신 분들도 혼자서 뭐 나 힘들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외부에 계신 분들도 혼자서 나 힘들어요 하지 마시고 찾아오세요. 네이버에서 윤정두 검색하시면 됩니다. 네이버에서 윤정두 검색하시면 검색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밑에 사이트가 있어요. 유튜브 찾아오시면 되고 유튜브에서 윤정두를 설정하셔도 돼요. 그래서 4월 구입했던 1순위 시장 주도주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네이버, 두산에너빌리티, 이스페타시스를 주도주로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방산과 조선은 일단 주도주에선 빼놓지만은 우리가 갖고 있는 종목이 이것뿐이 없어요 지금.
그 밑에 종목군들은 다 압축을 했죠. 하나그룹은 하나그룹대로, 또 포스코그룹은 포스코그룹대로, 조선은 조선대로, 방산은 방산대로. 그 압축을 해서 이제 변동성이 오히려 압축된 종목 그쪽에서 더 확대되어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결론은 어떤 업종, 어떤 종목을 선택을 했느냐,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하잖아요. 정신 나간 친구들처럼 2차 전지 조금만 움직이면 여기가 진바닥입니다. 이제는 진바닥입니다. 정신 나간 것들이죠. 지금보다 반토막 나도 2차 전지는 이상할 거 없어요. 펀더멘탈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쳐다도 보지 않을 종목으로 가장 강력하게 항상 말씀을 드려오고 있고, 오시면 이제 이렇게 하이닉스, 뭐 하나 시스템, 하나 오션, 하나 비전, 뭐 트럼프 리스크, 절대 리스크 없다. 지금도 아니 트럼프 대통령, 미국 대통령을 제가 좋아하고 싫어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주식시장의 기준이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그러실걸요. 내 종목이 박살나 있는데 왜 그래? 그러면 트럼프가 어쩌고, 에이 나쁜 트럼프. 뭐가 나쁘냐고. 그러면 주식 다 빼야지. 왜? 임기가 지금 이제 막 취임했는데. 그럼 트럼프 정부 때 시장 못 간다는 얘기예요? 아니잖아. 트럼프 정부 때 시장 못 가요? 아니잖아. 아니 좀 전에 삼성전자 봤잖아. 2017년부터가 트럼프 일기예요. 어? 날라갔잖아. 2017년 이후에 삼성전자가 지금 조정받고 있어도 2017년 이후에 사상 최대 최고점을 몇 번을 찍어. 2017년부터예요. 언제까지야? 여기까지가 트럼프 정부예요. 35,000원에서 80,000원까지. 어떻게 트럼프를 욕을 해? 삼성전자 저만큼 올랐으면 시장은 2,200에 3,000 갔는데 3,300. 뭐 말도 안 되는, 밑도 끝도 없는 트럼프 때문에 못 간다는, 그게 박순혁이야? 여러분들이 선대인이야? 여러분들 자산 운영하니까 하시는 거니까 냉정하셔야 돼. 아무렇게나 뭐 대도 않는 얘기들 들으시고 그게 옳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홈페이지 찾아오십시오. 홈페이지 찾아오시고 4월 달에 지수 변동 탄력은 굉장히 강하리라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도 뭐 어제 최근 들어서의 흐름, 니케이 대비해서든 또 우리 자체적인 흐름이든 이격이 많이 발생돼 있어서, 그래서 VIP 또 VVIP 쭉 있는데 저는 VVIP를 권해드리고, HTS 버전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은 이 VVIP로 오셔야 된다. MTS 버전은 드리는데 HTS 버전은 VVIP 회원분들 중에서도 자격이 되셔야만 드려요. 이거 농담하는 게 아니라 이건 증권사에서도 난리야. 얘네들도 대표님 절대 이 수식은 노출되지 않게끔 잘 하십시오. 자기들도 처음 봤대. 농담해라. 종목이 지금 많이 뜨냐고. 종목이 많이 안 뜨죠. 종목이 많이 안 뜨는 상태에서 지금 몇 종목 안 뜨잖아. 이런 상태에서 이런 종목군들이 옥석가리가 조금만 되면은 윤정두가 생각하는 부분보다도 오히려 더 강력하게, 펩토론 같은 경우 들어가 말아 했었잖아요. 근데 우리 종목만 봐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안 들어갔죠. 그러니까 진입 이후에 3.26이고, 뭐 예를 들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눌렸다가 돌리는 관점에 그런 데서 편입했어도 충분하기 때문에 무리수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펩트론에 대해서. 펩트론을 볼 정도가 되면은 거래대금이 지금 정도가 아니라 10위 안에 들어와 있고, 그 10위 안에 들어와 있는 거래대금이 계속 연속적으로 지속이 될 때, 그럴 때 기준을 좀 더 설정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개장초 강보합에서부터 검색기에서 뜰 수 있을 정도. 지금 펩트론은 오래간만에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벌써 이미 주가가 8% 이렇게 올라와 있을 때, 9% 이렇게 올라와 있을 때 신호에 뜬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붙기가 참 애매모호한 기준이 된 거죠. 다만 이제 오늘 프로그램 순매수 1위고, 거래대금도 뭐 20위 안에는 들어와 있고, 15위 정도 하나요? 그러다 보니까 슈팅인데, 개별 매매 들어가신 분들, 나머지 부분에 전략만 잘 꾸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우리 선비 선생님께서 필명을 또 바꾸셔갖고 헷갈리게.
식사하고 왔습니다. 예. 식사하고 오셨는데 왜 저한테 보고를 해? 그렇게 해서 이렇게 펩트론입니다. 우리 저 황태자 선생님은 또 4월이면 완전 복귀합니다 하는데 어디 가 계신 거야 지금? 또 어디 또 저 두바이 가셨나? 자, 이런 식의 수익 범위들을 검색기를 통해서 스스로가 잡아내실 수 있는 거예요. 윤정도는 뭐 펩트론은 안 들어간다 해도 어우 막 4%까지 올라가 있잖아. 한국 항공우주도 떠요. 저런 게 예? 검색기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남들이 방산주 뭐 욕하고 공매도 1순위다. 다 도망쳐야 된다. 그게 언제? 2월부터죠. 방산주 2월부터 지금까지 최소 30에서 50% 더블까지 났어요. 방산주가. 그래 안 그래요? 그거를 잡아내 준 게 검색기라는 거예요. 거기에 HTS 버전은 이렇게 띵동 매수. 진입 이후에 펩트론은 단 한 번도 매도 신호가 안 나왔어요. 진입 이후에. 그럼 바이오 좋아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펩트론 땡큐예요 이렇게 되는 거지. 왜? 진입 이후에 매도 신호 안 나왔으니까. 얼마나 좋아? 응? 저게 저 흐름이 3월 초순에서 중순까지는 지속적이었죠. 뭐가? 진입 이후에 10%씩 올라온 게 어떤 종목에서 1조 이상짜리에서 그냥 1조 이상? 아니 시가총액 8위까지 올라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데서 정 의원님들조차도 가물가물하실 거예요. 그죠? 이거는 언제 거지? 어저께 맞는데 왜 이렇게 떠 있지? 이걸 방송 원고로 했구나. 잠시만요. 방송 원고 부분으로 해놔야 되는데 그래서 나도 검색기 갖고 싶어요. 검색기에서 띵동 소리 나서 펩트론 같은 종목, 종목이나 많아. 4-5 종목에 뭐 바이오 좋아하셨으면 저거 들어갔으면 되는 거고. 윤정도는 매수에 안 낸다니까. 굳이 외부에 계신 분들이 들어갔다가 뭐 갑자기 반전이 돼서 하락 반전이 됐다. 그럼 어떻게 감당할 거야? 지금 들어오는 수급이 갑자기 꼬였어. 어떻게 감당할 거야? 그러니까 전체 장이 좋고 우리도 오늘이 스타트가 아니라 반등의 스타트가 아니라 엄청난 탄력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라면은 뭐 그럼 펩트론도 한번 들어갑시다. 검색에 떴는데 그렇게 하는 거죠. 지금은 우리 쪽 종목만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보세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9% 진입 이후에 하나 오션 11% 3월 초에요. 공매도 위험하다고 2월 초부터 다 팔라고 난리치고 있을 때 한국 항공우주부터 다 들어가고 다 10%, 15%, 20%막 이렇게 수익은 대형주에서. 하나비전은 2월 13일 날 상한가. 하나시스템도 2월 12일 날 상한가인데 전부 강보합에서 상한가. 펩트론이 저렇게 움직이니까 또 욕심이 나네. 조금 이따 펩트론 녹화 한번 할게요. 기술적으로. 네이처셀이나 크래프튼 녹화했던 것처럼. 됐죠? 전화하시고 함께 하셔서 수익 내시고. 펩트론은 진입 이후에 4.65네요. 개별적으로 매매하신 선배님이랑 얼마나 행복하시겠어. 선배님 다 검색 갖고 계시니까 이런 매매가 되지.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